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입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 존 맥스웰 지음. 부제로는 어떻게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 자, 1단계로 지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휘 리더십. 지휘 리더십이란 주어진 지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리더십은 전통적으로 지휘 리더십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을 얻고 직업에 따라 직함을 얻습니다. 노동자, 판매원, 웨이터, 사무원, 격리, 지배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휘는 모든 리더십 단계의 출발점이죠. 또한 그것은 리더십의 발판이 되어야 할 바닥층이자 기초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이 기초 위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리드하기 위해 지위에 크게 의존했죠. 이는 당시 가족 내 위계적 리더십 지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죠. 왕자는 왕이 되었고 그들의 결정은 좋든 싫든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왕과 여왕이 군림하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과 같은 군주 국가에서도 군주는 백성들의 승인을 받아 통치하며 실제 리더들은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위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만 따르지 않을 때 심각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체제가 아니라면 지위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힘은 매우 적습니다. 리더십 지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 지위를 얻는 경우는 대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재능과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함이나 지위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권리와 어느 정도의 권위가 따라 붙습니다. 지위는 좋은 출발점이죠. 모든 리더십 단계와 마찬가지로 지위에도 좋은 면과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위 단계 리더십의 좋은 점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위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리더십의 모든 단계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리더십을 처음 접하고 지위를 얻는다면 축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 4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리더십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지위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권한을 가진 다른 이에 의해 지위가 부여되거나 임명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대개 권한을 가진 자가 보기에 새로운 리더가 어느 정도의 리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리더십 입문자이고 리드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처음으로 리더십 지위가 주어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농구 코치는 나를 우리 팀 주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코치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코치는 나를 주장으로 지명한 뒤에 다른 선수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모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를 따로 불러 주장의 자리는 나에게 나의 리더십 능력을 보여줄 무대를 제공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장 자리는 선수들이 나를 따르도록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내게 지위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의 리더들은 정치나 연공, 경력이나 편의가 아니라 리더십 잠재력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리더로 성격시킵니다. 멋진 리더였던 전설적인 UCLA 농구 코치인 존 우더는 언젠가 내게 자신은 시즌 경기를 몇 차례 치르고 난 뒤에
주장을 지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선수가 기량을 향상시켜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네가 뭘 할 것인지 내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다오. 새로운 리더십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리더십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테이블에 한 자리를 가졌고 리더십 게임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을 내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리더와 팀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더십 지위는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위와 직함을 받을 때 거기에는 대개 일정한 수준의 권위와 힘이 따릅니다. 초기에는 그 힘이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입증하면 더욱 많은 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공식적인 리더십 지위, 농구팀 주장을 회고해보면 나는 새로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센터 코트에서 심판과 상대팀의 주장을 만나 진행될 경기에 대해 논의했고 경기 도중에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었으며 작전 회의를 할 때 코치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또한 매 경기 전후에 라커룸에서 팀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직함은 나에게 인정과 권위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나는 그와 더불어 인정과 권위에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병 저널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임명이 승인을 받을 때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리더가 된다. 새로운 리더로서 당신은 팀을 향상시키고 당신이 리더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받은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권위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리더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리더십 지위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향한 초대입니다. 리더십 지위를 얻는 것과 그것의 요구 조건을 채우는 것 사이에는 늘 관련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요 조건은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나는 일찍이 누구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시던 아버지에게 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각자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받는다. 또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성장할 책임이 있다. 리더십의 5단계를 통한 여정은 당신이 지속적인 발전에 전념할 때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위가 리더를 만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소처럼 풀이나 뜯어 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즉 성장하여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현재에 안주하여 지위가 주는 이익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제품, 프로덕트, 홍보, 프로모션, 정책, 폴리틱스, 절차, 프로세시즈, 가격 결정, 프라이싱, 인재, 피플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요, 우리 조직을 개선시키기 위해 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요,
우리 조직을 개선시키기 위해 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자, 이 좀처럼 듣기 힘든 이 대답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리드하고 싶다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을 개선시킬 유일한 길은 리더들을 성장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리더들은 자신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자신이 바라던 지위나 직함을 얻으면 그들은 성장을, 쇄신을, 개선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안주하고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당신의 목표를 키움으로써 리더십에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늘 배우는 사람이죠.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당신이 받은 리더십 지위는 성장으로의 초대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학습자가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당신의 리더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잠재적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지위를 가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잠재적 장점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지 결정할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받은 지위는 정의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어떤 리더인지는 쉽게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리더가 될 때 당신의 리더십 페이지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페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자극이 와야만 반응하거나 태만하게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제 군주가 되고 싶습니까? 팀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끌어올리고 싶습니까? 명령하고 싶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 투 리더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프랜시스 헤셀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당신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리더십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요술 주머니나 카리스마를 뽐내는 것으로 여긴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리더십이 내면의 기질과 성실한 열망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직과 그 임무에 가담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다. 특정 리더십 지위를 갖게 된다면 당신이 개발하고 싶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세 가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좋은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리더들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마이크 에브라 쇼퍼 선장은 자신의 저서 당신의 배에서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리더십이란 먼저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여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장애물은 리더가 만들어내며 리더 자신의 두려움, 이기적인 필요, 비생산적인 습관에 의해 생깁니다. 리더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깊은 곳을 탐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마크 트웨이는 정직의 가치에
관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거리를 걷다가 수박을 가득 실은 수레를 우연히 발견했다. 수박을 좋아했던 나는 수레 쪽으로 몰래 기어가 수박 한 통을 훔쳤다. 그리고는 근처 골목으로 도망가 수박을 한 입 깨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나는 수레로 되돌아가 수박을 제자리에 놓고 잘 익은 놈을 다시 집어 들었다. 나는 앨런 론의 붕괴, 정치 지도자들의 실패와 같이 금융업계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모든 문제와 더불어 수레에 실린 수박을 이것저것 바꾸듯이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다룰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들이 강력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할 때 그들의 행위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 리더십의 영혼이며 그 가치관이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된다. 리더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며 일관되게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의 리더 방식에 영향을 줄 테니까. 나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관을 심사숙고하면서 아래 3가지 핵심 영역에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윤리 가치. 바른 명분을 위해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관계 가치.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신뢰와 존경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 세 번째로 성공 가치. 당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이 3가지 영역에서 당신의 가치관대로 사는데 헌신한다면 팀원들은 당신에게 매료될 것이며 당신의 리더십을 따르고 싶어 할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를 입증하는 아젤론 금융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문 지식, 능력, 심지어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더들이 확고한 윤리 가치를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미숙한 리더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성과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리더들은 지속적인 높은 성과는 지위나 힘 혹은 규칙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분위기는 실제적이고 진정한 가치관에 의해 조성됩니다. 셋째로 리더십 관행을 정착시키기 원하는가.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허버 켈러허는 변호사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는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최고의 교훈은 내가 법정 변호사였던 시절에 얻었다. 최고로부터 배우고 싶었던 나는 산안토니오의 사건 심리에서 가장 명성 있는 2명의 소송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 어떤 사안에도 반대하지 않았고 정인에게 아주 친절했으며 배심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종종 소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2 사람 모두 항상 성소하는 것 같았다. 이때 나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방법론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한 가지 가치관이나 실무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나 실무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하는 반면 당신의 가치관을 규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리더십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떤 종류의 습관과 방식을 꾸준히 실천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조직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일터에 가서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영적인 훈련을 유지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신의 근로 윤리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모범을 설정할 것인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노력만 하면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습관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리더십 여정에 일찍 나설수록 획득할 잠재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요점은 리더십으로의 초대는 바로 변화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팀을 형성하고 조직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위는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